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마리너 넥스팀 김성현, 박지훈, 이윤아 학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저희 선배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회계사의 확대입니다. 한국인 회계사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선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수요를 외국인 회계사가 채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부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사관은 물론 선장, 기관장과 같은 핵심 직책에서까지 외국인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한국산업복지고용센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금의 상승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면 외국인 회계사는 같은 기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승선일뿐만 아니라 시니어 사관 비중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핵심 직무 영역에서도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임금입니다. 2023년 이후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 개선과 각종 처우 개선 정책에 따라 회계사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률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후행하여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2025년에 나타난 수치는 사실상 2023년 전후를 현장을 떠난 인력의 역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니어 사관 이직률은 10.5%에서 16.6%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어렵게 양성한 인재가 현장에 충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처우 개선 효과로 기존 회계사들의 이직률이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신규 초임 회계사 채용 규모가 감소하며 예비 회계사들의 지급 기회가 줄어드는 새로운 과제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양선 회계사 연령 분포입니다.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인력 구조 중심이 5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한국인 선호를 보면 40% 정도가 50대, 60대 선원, 회계사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50대, 60대 선원입니다. 현재 우리 선박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인력은 숙련된 시니어 회계사들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인 회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냐는 점입니다. 시니어 회계사들이 퇴직하는 시점에 그 경험과 전문성을 이어받을 중간 계층, 신규 인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다면 미래에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한국인 회계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회계사 증가, 청년 회계사의 정착 어려움, 그리고 시니어 중심으로 편승된 인력 구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며 한국인 회계사 인력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기적 처우 개선을 넘어 양성, 정착, 전승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인재 육성 전략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는 한국인 회계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KSDI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서론에서는 외국인 회계사 증가, 청년 회계사의 조기 이탈, 그리고 배어가는 허리 구조 등을 통해서 한국인 회계사 인력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인 회계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그 해답으로 KSDI, Korean Superior Development Index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국인 회계사 육성 지수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회계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회계사는 증가하고 있고 청년 회계사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들은 점차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채용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경쟁력 있는 회계사로 성장시켰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채용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채용 이후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오래 근무하였으며 얼마나 숙련 인력으로 발전했는지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 회계사 육성지수인 KSDI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는 몇 명을 채용했는지는 기록하지만 얼마나 잘 육성했는지는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쟁력은 채용 이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KSDI는 양성, 전승, 미래 역량이라는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회계사 육성 성과를 평가합니다. 양성 단계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확보와 교육을 평가하고 정착 단계에서는 장기 근속과 이직률 감소를 평가합니다. 또한 전승 단계에서는 승진과 숙련도 향상을, 미래 역량 단계에서는 특수선박 교육과 신기술 교육 등 평가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해운 전문가를 얼마나 양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육성평가가 필요할지 저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회계사 육성을 더 이상 비용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사 입장에서는 교육과 복지, 승선 기회 제공이 다 비용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KSDI를 통해서 선사는 장기 근속률을 높이고 우수한 한국인 회계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 승진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선장과 감독급 인력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육성 성과가 우수한 선사에게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회계사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의 선장과 기관장을 만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회계사가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회계사는 단순한 승선 인력이 아니라 국가 분류망과 해운 산업을 유지하는 핵심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이직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숙련된 한국인 회계사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KSDI를 통해서 세계적인 육성과 정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래의 선장과 기관장, 감독급 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산업 인재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국가 해운 안보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 회계사 경쟁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저희는 외국인 회계사의 증가, 파기사관 이탈, 그리고 비어가는 허리 구조라는 세 가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한국인 회계사의 인력 구조의 약화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KSDI는 양성, 정착, 전승, 그리고 미래 역량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정착, 그리고 숙련 인력으로의 발전까지 평가하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KSDI는 한국인 회계사를 미래의 선장과 해양 전문가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선사, 그리고 예비 회계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앞서 저희는 KSDI를 통해 시니어 회계사의 육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선대 회계사 선생님들의 뜻을 전승받을 회계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니어 육성과 함께 미래 회계사 양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에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보다 실무 중심의 특성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 운항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 그리고 외국인 선원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영어 회화 교육, 그리고 LNG, 대세인, LNGTF, 주진선박 같은 미래 선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AI 혁신,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항해술이 지능 운항, 항해 운항이 된 것처럼, 그리고 기관 운전이 디지털 트윈이 된 것처럼 저희는 회계사에게, 예비 회계사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전공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회계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선사는 초임사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한국인 회계사 채용 확대의 장기적인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회계사의 의존도를 완화하고 한국인 회계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노사의 역사인데 외국인 회계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회계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 회계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회계사로 만든 그런 회계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리나 넥서스의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위원 김영길입니다. 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점 분석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또 KSDI라는 좋은 제도를 또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아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런 KSDI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며 그런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 극복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부족한 발표 이렇게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너무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SDI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충분히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준비했을 때 충분히 수치화가 가능함도 저희가 판단을 했고 계산식까지 만들 정도로 지수화로 충분히 시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배님들께 이렇게 소개드리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적인 측면과 양성, 정착, 전승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이 모든 지표는 현재 모든 선사와 정부에서 지금 이미 다 수집을 하고 있는 통계 자료로 나타나고 있어서 충분히 지수로 만들어서 수치화가 된다면 우수 선사가 어떻고 어떤 선사가 어떠한 인재를 충분히 양성을 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해운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을 시키느냐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와 선사 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기사라는 문제가 사실 선사와 해기사 사이의 관계보다는 이제는 진짜 정부, 해기사 그리고 선사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융합이 돼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선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무척이나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정부에 대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우수 기업 선정 이런 걸 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우수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 강국으로서의 도약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